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와 가족을 둘러싼 특혜 의혹이 하루에 거의 하나씩 터져나오는 모양새입니다. 이렇게 압박이 거세지니까 김 원내대표가 지금 거취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모양새인데, 자, 여기에 오늘 아내와 관련한 의혹이 또 나왔습니다. 안싸움도 이제 들어가고 그랬었는데 의전이나 하질 않았었거든요. 그런 뜻에서 자발적으로 잘 모시려고 그랬던 거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자, 뭐냐면 김 원내대표 아내가 이제 구의원까지 포함이 된 메신저 방에 들어가 있었는데 이게 보도가 된 겁니다. 무슨 말을 했길래 지금 구의원도 움직였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김 원내대표 일정 조율뿐만 아니라 정치 동향 파악 그리고 지역 현안을 어떻게 대응할 건지에 대해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이 구의원들까지 다 포함된 곳에서 김 원내대표의 배우자가 지시하는 내용이 포착이 된 겁니다. 이 소통방의 제목이 925 소통방이라고 하는데, 네. 925라고 하는 것은 김 원내대표의 의원회관 의원실 그 방번호거든요. 그러니까 김 원내대표 의원실 방번호로 되어 있는 소통방에 지금 동작구의 의원들까지, 구의원들까지 모두 참여를 해서, 예를 들어서 뭐 배우자가 이 김 원내대표 비판하는 내용이 있다, 뭐 이런 글이 있으면 그 캡처 사진, 갈무리한 사진을 올리면 네. 이거 좀 처리해야 된다라는 취지로 올리면 모 의원이 확인하겠습니다, 사모님 이렇게 대답을 하고, 여기엔 보좌진들도 있었는데 보좌진들도 확인하겠습니다, 네 확인했습니다, 네 사모님 이런 답변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사실 통상적으로 지금 이 지역구 동작갑이었는데 이 지역구 국회의원이 구의원들 공천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우리 다 알고 있는 사실들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의원이 직접 이거를 내용을 지시를 하고 자신의 어떤 비판에 대해서 구의원들한테 대응을 하나하나 하라고 하는 것도, 보좌진한테 하는 것도 뭐 아니고 구의원들에게 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데, 이 배우자가 보좌진들도 아니고 구의원들에게까지 이런 현안 사항에 대한 대처를 하나하나 지시를 한다는 것이 사실상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심지어는요, 구의원에게 자 이렇게 보면은 대방동 파크 골프장 조성 안내 이거 한번 체크를 해봐달라라고 하니까 의원이 그 밑에다가 네 알겠습니다, 예산 때 확인한 바로는 3곳 정도의 후보지가 있었는데 확정인지 확인하겠습니다. 뭐 사실상 지시와 보고 같은 뉘앙스의 대화가 계속해서 오고 갔다는 겁니다. 자, 이런 대화 내용까지 포착이 됐는데 최승 평론가, 의원 배우자가 원래 이렇게까지 합니까? 의원 배우자는 배우자의 신분이고 민간인입니다. 절대 공적 권력이 아닙니다. 당연히 이런 일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다른 의원들, 부인들, 저는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제가 보기에 그 의원 그 부인으로서 의원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관심은 가질 수 있으나, 자, 이게 그 해당 구의 예산 사안인데 예산 사안을 선출직 구의원에게 이래라 저래라 파악해서 보고해라 할 수가 있습니까? 저는 이건 금도를 넘었죠. 통상적인 정치인, 특히나 이제 국회의원의 아내들 같은 경우에는 자선 사업이라든가 어떤 봉사 단체라든가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남편이 음지를,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좀 보이지 않는 곳, 그 좀 약간 그 소외받은 곳, 이런 것들을 좀 그 배려해주면서 그렇게 보완해주는 역할을 하지, 이렇게 말하자면은 어디에 현안 사업이 있는데 예산은 어떻게 되고 있고 이게 속도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렇게 챙기진 않죠. 더더군다나 보좌진도 아니고 선출직인 구의원에게까지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일종의 말하자면은 공천을 주는 해당 국회의원의 부인으로서 갑질 논란도 될 수가 있고 직권을 넘어선 행위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이거는 법률적으로도 매우 부도덕한 행위가 될 것 같습니다. 최 교수님, 그런데 일단은 뭐 우리가 전체 대화방을 본 게 아니고 일부 캡처된 화면이 이제 보도가 됐던 거예요. 그러면 김 원내대표도 이거에 대해서 해명을 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요. 김 원내대표 뭐라고 해명을 하냐면 지시를 하기 위한 소통방은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지역 현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는 그 정도의 그 일정 공유하는 방 정도의 역할을 했다. 단톡방이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여기는 지역 사무국장, 구의원, 그리고 김 원내대표의 부인, 국회 보좌진 3명 이렇게 들어있다고 합니다. 지역 내 주민 의견들을 공유하는 공간으로 부인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했다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국민들이 볼 때는 좀 납득이 어려운 부분이죠. 최수영 평론가 얘기했듯이 기본적으로 그 뭐 선거 기간 동안 예를 들면 선거에 나온 출마한 사람의 부인이 선거 운동을 하기 위해서 함께 얘기하는 건 이해가 되지만 이게 의원이 되고 나서 어떤 활동하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나 어쨌든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소통을 했지 지시한 건 없다. 일정 공유다. 그렇죠. 일정 공유하고 의견 공유한 거다. 이렇게 지금 해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하지만 이른바 이 사모님, 김 원내대표 배우자는 이 의혹에서만 또 언급되진 않습니다.
구의회 업무 추진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 이런 의혹도 함께 받고 있는데 이걸 당시 김병기 의원도 알았던 거 아니냐 이런 취지의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제가 쓴 게 118만 원, 사모님 270 정도, 그리고 7월에 그 정도 되고 8월은 제가 거의 안 썼어요. 다 사모님이 쓰셨고. 뭐 부의장 카드가 있잖아. 카드가 있는데 그 아마 우리 안 사람이 이렇게 해가지고 부의장이 부의장이 카드 이거 다 써요. 그래가지고 우리 안 사람들이 이게 누구 고문들 만날 때나 그 카드를 그때 이렇게 썼나 봐. 우리 안 사람이 일부 직접 쓴 게 있더라고. 자, 그러니까 구의회 몫으로 나오는 그 업무 추진비를 김병기 당시 의원의 배우자가 썼다 이런 의혹인 거죠. 자, 이렇게 구의회 관계자 그 육성 보도에 따르면요. 그 사모님이 270만 원을 썼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만약 사실이 맞다면 허재 변호사 그러니까 200만 원을 넘게 썼다는 거네요. 아무런 공적 권한이 없는 국회의원의 배우자가 지금 구의회 어떤 그 의정 업무를 보는 데도 아니라 이게 용도도 지금 불분명한 그런 곳에 지금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유용을 했다는 것 아닙니까? 지금 보면은 최소 270만 원 정도 돼 있다라고 하고 7월 한 달만 그 정도라고 돼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네. 8월에는 지금 부의장이 전혀 쓰지 않았고 다 사모님이 쓰셨다 이런 얘기까지 육성으로 나오거든요. 그렇다면 최소 추산만 270만 원에서 370만 원 정도 이 카드를 유용했다 이렇게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보도에서 우리가 또 주목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냐면요. 지금 이게 보좌진만 알고 있고 부의장만 알고 있었던 사항이 아니라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이 보좌진과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걸 3년 전에 이미 다 알면서 여기에 대해서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서 보좌진과 수시로 연락을 하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 덮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방안까지 논의했다는 게 그대로 육성으로 보도가 됐거든요. 이 부분도 나중에 상당히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는 생각 듭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허재 변호사가 설명한 게 배우자의 이 구의회 업무 추진비 사적 유용 의혹이 터졌을 그 당시에 그 무렵쯤에 김병기 의원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도 해당 매체가 이런 의혹까지 제기를 했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실인데요. 혹시라도 뭐 CCTV 이런 거 뭐 이렇게 얘기 나오고 그러면 절대 보여주지 마셔라. 제가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이게 CCTV 누가 보여달라는 사람 있냐? 아무래도 의원님이 요즘에 뭐 보안 이런 거 좀 신경 많이 쓰여. 뭐 이렇게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 음성만 들었을 때는 최준봉 교수님, 그러니까 CCTV를 우려해서 뭐 이런 대목들이 나오니까 이게 김 원내대표가 알고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주장에 힘이 실릴 수 있어 보이는데요. 그럼 김 원내대표는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일단 이 보도를 한 언론사에 대해서 선택적으로 노출을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를 다 보지 않고 네. 마치 이제 짜깁기라고 표현하죠. 그런 것처럼 일반적으로 선택적으로 공개를 해서 유감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실제 사용자들은 구의원들이 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구의원 한 명은 아니고요. 구의원들이 사용한 것으로 나왔고 실제 카드를 사용한 사람이 그리고 그것도 수사에서 이미 밝혀진 내용이다. 그것도 윤석열 정부 때 수사를 진행했는데 그 수사에서 그렇게 밝혀졌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김병기 원내대표 측의 주장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실제적으로 전직 보좌관들도 이미 다 알고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제 김 원내대표 측에서는 일단 그 본인의 부인 배우자는 카드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녹취록이 지금 나온 내용 보면 약간 그 해명과는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서 이거는 이제 수사를 통해서 이런 방식으로 해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어느 말이 맞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데 김병기 원내대표 측에서는 구의원들이 사용했고 부인은 사용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앞서 혐의 없음으로 종결이 됐고 그런데 이제 새로운 녹취랑 폭로가 나왔고 이제 최준봉 교수님이 보시기에도 좀 충돌하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어요? 우리가 전체 녹취를 지금 다 확인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이상 결과적으로는 수사 결과를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이전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났을 때와 지금 상황은 확실히 달라진 부분이 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요? 지난번에 혐의 없음 처분이 나왔을 때는 그때 당시 조 부의장이 현안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 간담회를 열었다라고 진술을 해줬었고 그리고 오래된 상황이어서 식당 CCTV를 확인할 수가 없어서 증거가 불충분하다. 그리고 카드를 썼다고 여겨지는
이어지는 그 시점에 배우자가 병원 진료를 받은 기록이 있다라고 하면서 알리바이를 제시를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녹취록에는 완전히 다른 내용도 분명히 들어있는 것으로 보이고 아마 CCTV는 오래돼서 없어졌다는 것은 지금도 동일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당시 새롭게 지금 썼다고 추정되는 그 정확한 날짜에 이 배우자가 썼다는 것까지 어느 정도 공소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입증이 돼야지 결국 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자들의 진술과 조 부의장의 바뀐 진술과 그리고 녹취록 전체의 내용을 보고 공소 사실이 특정될 수 있을 정도로 증거가 확보가 돼야지만 새롭게 처벌될 대상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 듭니다. 최 교수님, 단도직입적으로 여쭤볼게요. 내일 그 김병기 원내대표 기자회견한다고 하거든요. 사퇴해야 한다고 보세요? 뭐 제 개인적인 말씀을 드리기는 조금 부적절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러나 이런 생각은 듭니다. 김병기 원내대표가 지금의 상황을 심각하게 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요. 이게 단순히 그냥 해명하고 넘어갈 수 있는 정도이냐 하는 부분은 고민을 깊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두 건이면 모르지만 여러 건이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 원내대표라는 자리, 뭐 예를 들면 본인이 억울하다고 느낄 수도 있다고 봅니다. 본인이 해명하는 내용을 보면. 그러나 이 원내대표라는 자리를 지키는 것과 이 문제를 수사기관을 통해서 수사를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하는 거는 전혀 다른 차원의 접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어떤 그 아무 일 없음, 즉 결백함을 증명하는 건 수사를 통해서 할 수 있지만 그것이 길어지는 가운데 원내대표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과연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에 도움이 되는지 하는 부분은 또 다른 차원에서 접근해서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내일 기자회견에서 무슨 얘기가 나올지는 더 지켜보기로 하고요.